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준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HR 플랫폼의 혁신, 그것으로 인해서 스마트 워크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요. 어떤 시대가 우리 와 있는지, 왜 그렇게 HR 플랫폼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이 정의와 그리고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요약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칼럼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Be digital, 그러니까 go digital, do digital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 컴퓨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도 기업이 되자, 이런 모습도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 자체가 디지털이어야 된다. 디지털 경제 하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직들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 자체가 디지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디지털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HR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물론 코로나19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19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근데 재택근무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너도 나도 재택근무를 한번 이행해 본 거예요. 재택근무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나라가 반쪽 날 줄, 기업이 망할 줄 알았어요. 생산성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많은 조직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안 줄어요.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구나. 물론 단순히 비대면화된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생산성을 잃지 않는 재택근무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재택근무가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많은 기업들이 체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이런 비대면 면접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19 상황 하에 많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대면 면접 플랫폼들을 도입해서 면접도 진행했죠. 채용 면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언택트 상황에, 셧다운 상황에 인사 담당자나 면접을 볼 면접 책임자들도 다 재택근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면접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특히 마이더스 IT라든가 아니면 더존 비존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비대면 면접 플랫폼, 인공지능 면접 플랫폼, 그리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더스 IT 같은 경우는 여러 수천 건의 채용 서류들을 인사 담당자가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인공지능 이 채용 솔루션을 활용해서 서류 시험을 누군가를 통과시킬 사람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도입해서 움직이고 있죠. 코로나19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채용 면접 솔루션마저 이미부터 그런 솔루션은 등장했지만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알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HR 플랫폼의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HR 소프트웨어 마켓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HR 플랫폼의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R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협업 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협업 툴이라는 HR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유망하게 커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사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협업 툴도 있고요. 또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쉽게 말해서 구매 담당자가 바이어죠. 구매팀 담당자가 앞에 공급업자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든가, 또 판매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가 유통 채널과 또 협업을 한다든가 하기 위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협업 툴,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 플랫폼까지 여러 가지 활용 목적의 협업 툴이 많이 등장했고요. 주요 기능들을 보면 채팅, 화상회의, 이메일, 공유 캘린더, 이거 중요하죠. 파일 공유, 업무 관리, 프로젝트 관리, 공동 작업까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협업 툴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업 툴 이 시장 규모는 앞에 말씀드렸던 HR 플랫폼 시장 내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HR 플랫폼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서 HR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것만은 아니겠죠. 궁극적인 코로나19와 상관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 변화가 같이 맞물리는데 그런 배경들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중장기적 성장 배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장 배경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있겠죠. 그렇죠? 재택근무라든가 비대면 면접 솔루션의 필요. 이 코로나19가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텐데 중장기적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OECD 주요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참 많이 일하는 나라다. 그래서 일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현 정부가 많이 노력했죠. 그 대표적인 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또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뭡니까?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52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뭐 10,000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 목표 실현은 좀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도 했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에요. 물론 이게 옳다 그르다를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가 해석하려는 것은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을 줄이고 인건비를 올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인건비 이런 노력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어떤 하나의 책무가 시작된 거예요. 인사 담당자로서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계기가 된 건 확실해요. 정치색이 아닌 거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추계가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졌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데드크로스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2019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네, 근로자가 줄어든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곧 도래하는 거죠. 이미 도래했죠. 그러면 근로자가 줄어든다. 인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과거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또 인구 감소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해야 되는 생산 가능 인구를 이미 감소를 맞닥뜨린 그런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그 여러 고용 대책의 하나의 주제로서 가져가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재택근무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재택근무 비중이 높다. 이것은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일 텐데 해석을 해보자면 여성의 재택근무 비중을 늘린다라는 말은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할수록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집값 문제, 경제적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 우려죠. 일 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회사에 출근하려면 아이 보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출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이 고용주의 기업들의 고용 시스템인 건데 고용 시장을 유연화한다면
여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선택해서 선택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처럼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의 개선이 있다 그러면, 근로 조건의 유연화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아이 돌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HR 플랫폼을 도입해서 여성의, 남성도 마찬가지 유연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적 압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 근로자들의 니즈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Z세대, 이 세대별로 여러 비대면 혹은 HR 플랫폼에 대한 선호가 달라요. 물론 대면 회의를 베이비붐 세대들은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익숙하니까. 근데 Z세대들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가상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들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런 주로 회의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를 시작했고 생애 주된 직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X세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을 함께 데리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소위 X세대는 이제 팀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위에 임원들로부터 대면 회의로 뭐 하라고 지시를 받고, 대면 회의로 지시받은 내용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안내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다독거리면서 비대면 회의로 가져가야 되는데 X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이 세대 간에 선호하는 회의나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HR 플랫폼에 대한 니즈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나은 인재를 선발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HR 플랫폼을, 특히 밀레니얼 Z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채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기업이라 한다면 같은 조건의 인건비나 대외 신용도나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HR 플랫폼의 도입 여부 혹은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어떤 인재를 우리가 더 보유할 수 있는지를 결정시킬 수 있겠다. 기업의 채용의 능력, 채용 경쟁력에 보다 나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재택근무 가능 여부, 유연근무 가능 여부, 유연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HR 플랫폼 도입 여부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결국 근로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기업들은 HR 플랫폼들을 도입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보신 것처럼 채용 영역에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업무적인 영역에, 또 평가나 보상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HR 플랫폼들이 등장했고요. 저마다 어떤 특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그런 최적화된 메신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줌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또 이런 강의 혹은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또 규정 지을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여러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협업할 수 있는 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등등을 여러 직원들, 임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들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를 30분씩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과 이네어,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내어는 앞에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다스 IT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역량평가로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임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평가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업무 배치라든가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을 조직 배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툴로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대면 HR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서류 전형이라든가 비대면 면접이라든가 인공지능 면접 솔루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이다스 IT의 대표적인 HR 플랫폼이네요. 이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페셜입니다. 가장 요즘 핫하죠. 홀로그래픽 오피스 이 영상을 먼저 짧게나마 시청하고 오셔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there was a better way to collaborate? A better way to build and work together? A way that brought us closer, as if we were sitting next to each other, face to face. What if our creativity could burst to life in the space around us? Spatial is a collective computing environment that lets teams visualize their thoughts in the room around them. Hi, Mike. Hey, Jeff. How's it going? So whether you're on a desktop computer or scribbling notes on your phone, all your digital devices are seamlessly tied together into an infinite workspace. You can manifest your ideas before your eyes by just saying them, and in a click, expand them with the power of all the world's information. Using augmented reality's infinite canvas, pixels become tactile, letting you manipulate them like clay. Hey, buddy. We believ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should live in harmony together. You can sketch ideas out on paper or have them exist digitally. Spatial brings people and ideas together into a single shared environment, letting us work together in profound new ways. So whether your teams are spread around the world or you're exploring new worlds, whether you're in a fancy AR headset or connecting from a regular PC, anybody can join the conversation and bring their ideas to the table. In 2D or 3D, from home or work, beyond the confines of space and traditional computing, we can work together in ways we never thought possible and unlock the power of our collective intelligence as we move from personal computing to the world's first collective computer. Welcome to the future of collaboration. 네, 영상 보셨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특히 사무직들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출근을 하면 거의 90%를 자기 컴퓨터 보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근하면 회사 컴퓨터 보고 있을 건데 왜 출근하냐 이 얘기예요. 보신 영상처럼 집에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거죠. 출근했지만 바로 옆에 임직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팀원들이 있는 것처럼 또 여러 협업 파트너들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다. 제가 이미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 달 전쯤인가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페셜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 공간, 일하는 공간 그 자체를 말 그대로 가상의 홀로그래픽 오피스를 이용해서 실제 출근하는 것처럼 실제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HR 플랫폼의 가장 좀 핫한 그런 새로운 업무 환경을 주는 플랫폼의 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마트 워크 시대입니다. 보신 것처럼 자택에서 홈오피스를 구성해서 일할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또 주거지 인근에 공용 업무 공간을 기업마다 하나씩 설정을 해서 그곳에 출근을 하는 거죠. 먼 거리까지 출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우리 기업에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마다 많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기업이 비록 지방에 있지만 지방에 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됩니다. 서울에 거주해도 됩니다. 이런 근로 조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겠죠. 대신에 이 서울의 분원같이 혹은 주거지 인근에 공용 업무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또 모바일 이동형 오피스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그런 것이 끊김없이 시임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R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HR 플랫폼들이 이렇게 혁신을 이루기 때문에 스마트한 워크가 가능하다. 스마트한 일자리,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이어질 수 있겠다. 스마트 워크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기업들도 이런 스마트 워크 시대에 부합하게 어떻게 HR 플랫폼들을 도입할까? 또 어떤 유망한 우리는 지역에 있지만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핵심 인력들,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좀 채용하고 싶어요. 할 때도 이런 HR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도 어떤 HR 플랫폼에 좀 주목을 해볼까, 투자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하는 그 방식, 일하는 여건, 환경, 시간 이런 모든 것의 변화가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워크 시대에 나는 일하는 방식을 또 어떻게 앞서갈까,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어떻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